예, 최승재 의원입니다. 앞서 담보 소상공인들 은행 대출 관리에 의해서 소상공인들 정책, 보증 공급 차질 위기에 대한 질의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대규모 정책 보증 공급으로 인해서 지역 신보의 보증 잔액이 2019년 22조에서 2023년 8월 45조 2배 이상 증가했죠. 같은 기간 신용보증기가 기술보증기금이 30% 내외로 증가한 것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잠재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지역 신보 대입 변제율이 2022년 1.1%에서 2023년 8월 3.57%로 가파르게 상승 중이고, 대입 변제 금액을 보면은 2022년 5,076억에서 2023년 8월 기준 1조 708억이요. 2배 이상 증가 추세입니다. 부실률이 상승해서 보증기간이 줄어들면 보증 공급이 축소될 수밖에 없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부의 보증서 담보대출이 필요한 정책 보유의 기능이 축소되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6%나 자그마치 감소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려면 정부는 보증 공급을 위한 재원이 확충돼야 하는데 보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저 지신보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겠고, 그 실태를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대입 변제이 많이 되는 건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보 같은 경우에는 대입 변제이 높지만 아직도 8배 이내입니다. 근데 저희가 신보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으로 20배 이내고, 또 우리가 경험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게 한 12.5배인데, 아직까지 신보가 보증사고 대입 변제이 높지만 아직도 8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는 은행은 지금 위험 대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 신보에 나가는 것도 다 세금인데, 지역 신보의 주요 재원이 금융회사 법정 출연금을 살펴보니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금융회사 보증기관에 대한 법정 출연금은 기업 운전자금으로 대출액의 일정 부분 기업 신보 보증기관에 출연하고 있는데, 지역 신보는 0.04%예요. 법정 출연금 납부 대가로 이자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보증 비율은 만큼 대입 변제를 받고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19 전후로 전체 기업 대출 잔액에서 보증부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번에 답하시고요. 한 해 400조 원이 넘는 기업 대출 잔액에서 보증부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도 24.5%였는데 22년은 29.1% 증가했고, 정부 보증서를 담보로 해서 무위험 대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 보증부 대출이 들어간 건 법정 출연금도 많이 내는지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국내 보증기관의 보증잔액 총량 대비 법정 출연금 기증은 2019년 1.55%에서 2022년 도리어 1.37%도 감소했고, 은행이 보증기관의 법정 출연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덜 내고 있다는 거죠. 지역신보에서 한정해서 보면 더욱 심각해요. 국내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의 보증잔액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022년 말 기준에 신용보증기관 보증잔액 총 134조 원 중에서 지역신보는 46.2조 원으로 34%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회사의 법정 출연료율은 보증기관의 전체 0.4%. 이게 신보나 기보에 비해서 엄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고, 동일한 보증잔액 1조 원당 신보는 171억 원, 지역 신보는 40억 원의 법정 출연금을 교부받는 구조죠. 은행이 지역 신보에 출연금을 덜 주고 대변제금은 더 받는 구조로, 이게 지역 신보는 보증할수록 손실이 커진다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이야기는 은행의 부담을 근거로 출연료율 조정을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가 이게 반대하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국의 17개 지자체가 정부에 개선 요구했죠. 이거를 지자체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라 보증기관 간 출연료율도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정 출연금에 대한 반대급으로 받아가는 대변제금 규모가 이게 상당히 크고, 과거 10년간 법정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 대변제금 대비 27%밖에 안 되는데 계속 지금 지역 신보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14조 7조 원. 은행이 대변제금 외에도 연간 3.4원의 이자 수익도 발생하고 있고, 은행은 코로나19 속에서도 보증기관을 통해서 리스크를 회피하고 이자 수익과 고객 유치, 이득이 많이 발생했죠. 지역 신보 보증잔액이 22조에서 2022년 말 46조로 늘어나고, 코로나19를 경영학할 경우는 소상공인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동의하시죠, 그거는? 위기 극복에 좀 기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급 은행들은 실적에 땅 짓고 해협지면서 돈 장사했고 자그마치 1인당 평균 요새 보니까 5.5억 정도 희망퇴직금 무려 10조 썼더라고요. 보니까 그 예산을. 당기 수익 14조 뭐 이건 뭐 나온 얘기. 이자 수익만 14조 7천억이에요. 지역 신보가 부실화되면 그 재원은 결국은 정부의 세금 재정으로 부담해야 한다는데 수익자인 금융회사는 나 몰라라 하고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에서도 지금 소속이 아니라 그래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건 총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지역 신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증을 서서 겨우겨우 헤쳐나갔던 부분이 있고 대출 많이 해줬잖아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역 신보의 출연율 상향이 아니라 현재 보증기관의 전체 출연금 0.4%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안이라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은행 법정 출연금 납부 현황과 지역 신보의 요일 조정,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금 비율 확대 좀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몇 가지 여쭤봤는데 위원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뭐 일단 기본 좀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만 뭐 말씀을 드리면 이 보증료를 갖다 은행에다 더 내게 되면 아까 뭐 예금, 보험금, 대출금리 논란이 있지만 대출금리 인상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측면도 좀 고려를 좀 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거를 갖다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이 현재 지역 신보의 재원이 모자라고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소상공인들은 보증을 안 써주고 아까도 뭐 담보 없으면은 은행 가서 대출받기 어렵고 뭐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또 위원장님 인터넷 은행 많이 이용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또 하다 보면 재보증을 받을 때도 있고 연장할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역할이 축소되거나 부족해지고 지금 일부 지역 신보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을 정도로 상당히 압박을 겪고 있고 사실은 그런데 문턱이 높아지고 은행 문턱 높아지는 거는 떠나서 이 지역 신보 관련된 부분도 정책 금융인데 거기서 문턱이 높아지거나 절망을 하거나 그러면은 상당히 심각한 또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균형적인 요소는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금융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